여러분, 여기 그냥 모는 종이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좌표 평면, 이 간단한 격자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놨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은 진짜 사소한 데서 시작되잖아요. 이 거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아니, 천장에 붙은 저 파리 한 마리가 대체 어떻게 과학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서로 아예 만날 일 없었던 수학계의 두 거대한 세계를 먼저 만나봐야 하거든요. 바로 도형의 세계와 숫자의 세계입니다. 한쪽에는 기하학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도형, 원이나 삼각형 같은 것들을 자와 컴퍼스로 연구하는 아주 직관적인 세계였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대수학이 있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X, Y 같은 추상적인 기호와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세계였죠.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둘은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평행 우주처럼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죠. 이 두 세계가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류는 마침내 이 두 세계를 잇는 엄청난 다리를 건설해냅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좌표평면입니다. 물론 이렇게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짠! 하고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엄청난 돌파구가 있기 전까지 역사 속에는 여러 중요한 신호들, 혁명의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를 보면요,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원뿔 곡선을 연구하면서 벌써 축 비슷한 개념을 썼고요. 서기 2세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위도, 경도를 사용해서 지구상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죠.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14세기에 니콜 오렘이라는 학자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래프의 아주 초기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대는 다 달랐지만 이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공간과 관계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이렇게 서서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14세기 학자 니콜 오렘의 이 생각은 정말 결정적인 씨앗이었어요. 모든 변화하는 양은 평면상의 길이를 통해 시각화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딱 보이는 그래프의 길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현대 데이터 시각화의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17세기가 밝았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결정적인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죠. 이제부터 그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는 1637년 프랑스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요. 몸이 좀 약해서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의 시선이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파리 한 마리에 딱 꽂혔습니다. 사실 그냥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아주 평범한 광경이었잖아요. 하지만 데카르트의 머릿속에서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 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방구석 모서리를 기준으로 잡고 저쪽 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쪽 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 즉 숫자 딱 2개만 있으면 파리의 위치를 완벽하게 콕 집어낼 수 있다는 걸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보세요. 파리의 위치라는 공간 정도가 x, y라는 한 쌍의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데카르트는 그동안 절대 만날 수 없었던 도형의 세계와 숫자의 세계를 연결할 마법의 열쇠를 찾아낸 겁니다. 이제 모든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 또 다른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에르 드 페르마인데요. 이 사람도 완전히 독자적으로 비슷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접근 방식이 정반대라 더 재밌습니다. 데카르트는 눈에 보이는 도형에서 시작해서
그걸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페르마는 반대로 방정식에서 시작해서 이게 대체 어떤 도형을 그릴까를 탐구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위대한 관점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합쳐져서 오늘날의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기하학과 대수학이 드디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언어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시스템을 우리는 데카르트의 라틴어 이름인 카르테시우스에서 따와서 카테시안 좌표계, 그러니까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공간에 있는 점을 숫자로, 복잡한 도형을 방정식으로 번역해주는 아주 강력한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력한 시스템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어요. 보세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점, 바로 원점에 있고요. 그리고 이 원점을 지나면서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두 개의 선,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딱 이게 다예요. 근데 이 간단한 구조만으로도 평면 전체가 4개의 구역, 즉 4분면으로 나뉘면서 모든 위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데카르트는 처음에 양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1사분면만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수까지 포함하는 이 완벽한 4사분면 시스템은 나중에 아이작 뉴턴 같은 후대의 천재들이 발전시켜서 완성한 거예요. 역시 위대한 아이디어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법이죠. 자, 그럼 이 발명품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정식을 가지고 도형의 성질을 분석하는 해석기하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성이 어떻게 도는지, 대포를 쏘면 포탄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런 모든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혁명에 그야말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뭘 가능하게 했냐면요. 추상적인 숫자 덩어리들을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차트로 바꾸는 데이터 시각화의 시대를 열어젖힌 거죠. 데카르트의 아이디어는 당연히 2차원 평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건축이나 공학에 쓰이는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됐고요. 우리가 쓰는 GPS나 천문학에서는 지구 같은 구표면의 점을 나타내는 구면 좌표계로 발전했죠. 심지어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에서는 변수가 수백, 수천 개가 넘는 N차원 공간까지 다루고 있으니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바로 이거요.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바로 그 위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 저 멀리 화성으로 날아가는 탐사선의 궤도까지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정밀함은 전부 이 좌표라는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좌표 평면이 인류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복잡한 패턴과 추상적인 관계들을 눈에 딱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예측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죠.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단순한 격자 위에 지금의 현대 문명 전체가 세워진 거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를 넘어 다음 시대를 정의하게 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격자는 과연 무엇일까요?